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습 6일 만에 재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일단 이란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이 추가 공격을 하면 최대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은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본토 공격을 받고 6일 만에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일단은 할지 말지에 대해서 여러 관측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재보복에 나섰습니다. 이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에는 만약에 본토 또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된다. 보복을 하지 않으면은 미래에 유사한 배경이 펼쳐졌을 때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굳은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13일에 네. 이란이 미사일 그리고 드론으로 대규모 공격을 했을 때 이미 이제 내각에서는 많은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었죠. 우리 반드시 공격한다. 그러나 어떤 날짜에 어떤 방법으로 할까 하는 것은 우리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만류를 했었잖아요. 그것과는 그래도 별도로 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네. 특히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그 미국이든 어느 국제사회의 그 입장에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는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방위 조약이 없습니다. 당시에 그걸 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났을 때 이스라엘 측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군사 작전에서 우리가 발목이 묶일 동맹이기 때문에 발목이 묶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군사 작전에 있어서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는 하겠지만 그게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입장을 고려하는 선에서 네. 참고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어디를 공격했냐 봤더니 이란의 이스파한이라는 지역이 이제 집중됐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테헤란으로부터 약 한 3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쪽으로에 있는 도시인데 네. 세 번째로 큰 도시지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이 군사 기지가 있고 또 미사일 제조 공장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스파한 주에 속해 있는 네탄즈에는 핵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 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표적으로 삼았는가, 무엇을 공격하려 했는가는 어떻게 좀 파악하면 될까요? 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네탄즈 핵시설을 보호하는 네. 레이더 기지를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 측의 뉴스에 나오는 얘기고 아직까지 컨펌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IAEA나 이란 측의 발표에 따르면은 핵시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란의 어느 지역도 공격을 할 수 있고 어느 시설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이상 도전을 하면은 우리는 더 가혹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보도를 통해서 추정을 하는 거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 네. 말인즉슨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 해당 공습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인데 네. 이거는 왜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중요한 군사 작전을 하거나 또는 정보부가 관여하는 작전을 하는 경우에 상당 기간 동안 몇 년간 이렇게 자기들이 주도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늘 그래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981년에 이스라엘 공군이
이라크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폭격을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2007년에 시리아에 있는 핵시설, 그 북한이 도왔다는 핵시설이죠. 그것을 공격하고도 몇 년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왜 가만히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이러한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성을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지금까지 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는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이란은 매우 일관된 정책을 유지를 했습니다. 개입을 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아 벨트, 즉 저항의 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계속해 왔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란으로서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대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 아마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이란으로서는 가장 지금 현재 시급한 문제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핵 개발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지금 수년간 받고 있습니다. 굉장한 지금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는 굉장히 높이 치솟고 있고 그 실업률은 높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금 현재 민심이 이반되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히잡 사태 때문에 네. 국민들이 거기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 문제, 국내 경제를 먼저 다독거려야 되는 그런 아주 시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직접적인 대결로 긴장을 높이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재보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속보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추가 공세가 있게 될 경우에 즉각적이고 최대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똑같은 메시지가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전에도 나왔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공격을 하고 나서 똑같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번에 이스라엘이 한 공격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일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다시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보복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직접적인 대결 이것은 회피하고 간접적인 지원 하마스나 헤즈볼라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자기들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파한을 공격한 부분을 좀 명분을 삼아서 핵무장에 나선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미 이란은 예. 핵무장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서 서방 진영 그리고 미국에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협상을 한 것이 경제 제재를 했고 경제 제재를 하는 가운데서 협상을 한 것이 2015년에 결실을 맺어서 핵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 제재를 해제를 했고 시간이 지나다가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 핵 합의를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경제 제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웠지요. 예. 그 핵 협정을 파기한 다음에 이란으로서는 우리도 더 이상 이 핵 협정에 구속될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핵무장 그 개발 과정을 굉장히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 때는 우라늄 같은 경우에 농축 우라늄이 30%, 60% 그리고 90%까지 농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핵무기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IAEA나 국제사회의 그 관찰에 의하면은 예. 그 90%가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란으로서는 아마도 그 속도를 오히려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른다면 이스라엘도 특별히 이란에 더 이상의 공격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현재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으로서는 예.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태가 미국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이스라엘로서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은 지지 세력을 받고 있는데 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또 민주당을 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로서도 그 바이든 대통령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내부 정치를 볼 때 지금 현재 연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연정에 들어와 있는 5개의 그 파트너 정당들이 매우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또는 하마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로서도 이 양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대선은 앞두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이번 공격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통보는 받았지만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거라 하셨는데 그럼 어떤 노력을 좀 더 기울일 거라고 보세요? 네, 그 미국으로서는 작년에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 발표를 한 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을 하고 지지를 한다. 네. 두 번째는 이 전쟁에서 확전이 되지 않아야 되고 특히 이란의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개전 초기에 미국이 항공모함 2전단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이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으로서는 이 긴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미국의 지지 세력들을 갖다가 자기 쪽에 계속 붙잡아 놓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긴장, 더 이상 긴장은 고조되지 않고 수그러들도록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국제사회도 이 중동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여러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 4월 13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을 때 많은 국제사회에서 이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미국과 EU에서는 그 제재 조치 강화를 계속 이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현재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네. 어제 공격을 한 다음에 일부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을 비난을 하고 그리고 영국, 러시아, 터키에 그리고 EU의 몇 나라들이 양비론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둘 다 자제해라. 예, 둘 다 자제해라.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